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자,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청명하고 깨끗한 가을 하늘 날씨처럼 내 종목 포트폴리오도 청명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걱정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와 2시간 동안 종목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길 마치고 어제 돌아왔죠.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인데요. 원전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022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해운 관련주는 오늘 오전장에 급등했는데 대체적으로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와 그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 창구 안내해드렸고요. 섹터 3가지 살펴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핫했던 섹터 3가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전고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랠리 보여줬습니다. 삼성전기가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원준이 오전장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밑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20%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한농화성, 리스 스페셜티 케미칼도 8에서 17%대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오전장에 전고체 관련주들이 강했다면 오후장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랠리 보여줬습니다. 오비고나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종목들이 오후장 들어서 VI가 걸리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2027년 자동차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금지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슈어소프트테크가 21%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넥스트칩, 오비고 같은 종목들도 10%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 이 2가지 이슈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 금리 인하 수혜주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올랐던 섹터이죠. 오늘 알테오젠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임상 3상 종료 소식 전해지긴 했는데 오늘 3%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반면에 LCLB 테라퓨틱스, LCLB 그룹주들은 훈풍 불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 급등, 유한양행은 오늘 2%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가지 섹터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이 2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성웅 차장 그리고 김덕호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2분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섹터별로 잘 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내일 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금리 인하, 비컷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 홍콩 증시 대비해서 우리 국내 증시만 좀 잘 못 갔었잖아요. 뭔가 내일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온다면 국내 증시 랠리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다른 증시가 잘 갔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잘 가야 된다라는 이유는 설명하기가 어렵죠. 다른 증시가 잘 가는 이유를 이제 중요하게 아시려면은 각국의 어떤 포지션들 그리고 이제 산업에 대한 구조들 더불어서 어떤 외교적 관계들 여러 가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일본 총재가 기슈 총리가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이 계속 견이됐을 경우에는 일본도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주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을 무려 한 달 만에 지금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원인을 알고 있죠. 일본의 엔캐리가 동식이 됐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본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엔화 강세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기에 엔캐리가 더 빨리 종식된 것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해외에 있던 자금들이 일본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건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관련돼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니까 일본 증시도 당분간은 조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을 이제 적극적으로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기시다 총리가 계속 이제 뒤에서 조금 압박을 넣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사실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는 일본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했다. 그래서 이제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을 촉진하겠다라는 이 취지로 한 것인데 일단 일본에 있는 대형 그룹사들,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혼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미쓰비시나 이런 그룹들을 대표로 해서 선두로 해서 지금 다 임금을 상승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억지스럽다로 좀 촉발을 시키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일단 이 모습이 사실은 일본이 자기적으로 일본에 대한 경제를 다시 부흥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자금을 다시 회수하려는 보관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을 한번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도 먼저 맞았다. 자, 그리고 연준이 그동안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던 많은 인사들도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인하하겠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의 포지션이 애매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금리 인하를 너무 빠르게 해버려도 문제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아직 물가가 정상적으로 다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만약에 빨리 한다 하더라도 뭐 금리 인하를 계속 늦춘다 하면은 뭐 PF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굉장히 지금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포지션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수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매도 물량을 공격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한국이라는 나라를 꼭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한국 대비해서 다른 곳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조금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실 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이 현금화를 했던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당장 출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아마 이제 10월과 11월에 또 한 번 정도의 매수세가 좀 나올 것은 있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이제 명절도 좀 길었었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9월장에 대비를 해서 뭔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오늘 비롯해서 이제 5일 정도밖에 오늘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10월을 좀 주목하고 있지 않나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오늘날 증시는 뭐 이번 일주일 동안에 오히려 큰 하락폭보다는 조금 조정 장세의 개념으로 좀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 관련된 뉴스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때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자동차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금지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 관련주, 또 미중 갈등 반사익 수혜주로 떠올랐는데 사실 뭐 슈어소프트테크나 오비고 같은 종목들 좀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그동안 테마주로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미중 갈등 반사 수혜주로 좀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차장님? 우선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좀 활성화되는 그런 산업은 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커넥티드 차량, 뭐 자율주행차 좀 얘기를 많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데 뭐 우리나라 이제 쪽에서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단기적인 이 랠리 부분. 그 전에 좀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 어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장주 개념이기 때문에 이 증시에서 좀 소외됐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좀 저가에 의한 매수세는 주로 올 수 있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분명히 좀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상용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보험적인 측면, 레벨 단계에서의 보험에 대한 적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제도적으로 개편될 것도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이 중국 쪽에서의 이 견제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어떤 자국 산업 보호라기보다는 약간 좀 이 지정학적 그런 좀 방위적인 개념으로 지금 약간 차단을 시킨 느낌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계속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이슈에 의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자율주행 그 이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면 어떤 완성차 어떤 부품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죠. 이쪽에서의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그 전만큼의 어떤 랠리 부분을 좀 기대하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 쪽보다도 미국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섹터도 산업도 그렇지만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규제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율주행 쪽에서의 견제라기보다도 이건 다른 섹터도 약간 그런 부분에 수혜를 받는다는 것보다도 그런 이슈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실제 뭐 다른 섹터 대비해서 자율주행 쪽이 미국이 이 중국 쪽에서의 견제로 인한 상승이 월등히 높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여부는 한번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이거를 미국의 커넥티드카 규제라고 하는데요.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미국의 커넥티드카 규제를 뭐 현대 기아는 좀 비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왜 계속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냐면은, 그러니까 자율주행 부분들이 결국에는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이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상당 부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형 정보를 어떻게 입히냐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정밀하게 다뤄가느냐, 여기에 이제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어떤 플랫폼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원이냐면 이 플랫폼은 똑같은 데서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장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자율주행이 만약에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거를 도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안보적 위협이 크다, 지금 미국에 대해서도 뭐 스파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보도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걸 쉽게 중국 기업에게 기회를 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국과 이제 어떤 안보적 관계에서 좀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뭐 대표적으로 오커스라든가 이런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겠죠. 뭐 일본도 있고요, 뭐 영국, 그리고 이제 뭐 호주, 뭐 한국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가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의 공작을 또 가지고 있고,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거는 자동차를 비롯해서 제조업종에 대한 부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일자리 확보를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만을 위해서 어떤 기업을 특별히 뭐 어떤 국가로부터 받는다라고 보기보다도 일단은 이 나라에서 어떤 뭐 제조업 자체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장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우호적으로 손을 뻗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현대차 기아다라는 부분에서 보시기보다는 일단 미국 내 공장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부분들도 같이 얻어갈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또 2대 주주로 있고, 뭐 오늘 자율주행 수혜주로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들도 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김덕호 대표님은 만약에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좀 수혜주를 꼽는다면 어떤 종목 꼽으시겠어요? 사실 일단 뭐 이렇게 자율주행 부분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많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추세가 좀 오래 가기 위해서는 2대 주주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기술이 이제 현대차로부터 직접적인 납품이 계속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슈어소프트 걸 씁니다, 뭐 이렇게 언급이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일단 국내에서 당장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거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희망에 의해서 이제 좀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소프트웨어 쪽은 매매의 영역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잊을만 하면은 이제 장독대에서 묵은지 하나 꺼내는 느낌으로 일단 꺼내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자율주행 부분이다 보니까 장기적 성장세를 기대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더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입장은 조금 지향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반등세를 좀 주목을 한다라고 봤을 때면은 저는 앞으로 이제 11월 초부터 이제 유럽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개별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물론 지금 하드웨어 부분인 이 자동차의 판매 자체가 이전 연도에 비했을 때는 조금 판매 양 자체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경기 자체가 경착륙이 아니라 정말로 연준이 위원들이 말하는 대로 연착륙을 이끌 수 있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자동차주들, 완성차주들을 좀 더 보시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완성차 쪽을 바라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섹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하 이후로 바이오 섹터들의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로 알테오젠 40만 원까지 가능할지 여부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긍정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테오젠의 키트로다 SC 임상 3상 종료일인데 이 미국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새벽에 뭔가 코멘트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 3%대 주가 하락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일단 저는 지금 만약에 3상 결과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베팅이죠. 그러니까 3상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희망적이다, 아니면은 정말 좀 한 번 더 좌절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FDA에 대해서 어떤 임상을 도전을 했다가 이제 좌절됐
됐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HLB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HLB 측에서는 사실 잘못한 게 없다. 따지고 보니까 이제 중국 기업과 같이 협력을 했던데 이 당시 이제 현지 조사를 못 나갔다 보니까 이거 보완이 필요하다. 이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얼마나 많이 훼손이 됐습니까? 근데 저는 일단 알테오젠의 이 키투라를 비롯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주가를 40만 원이라고 목표를 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 증권가에 해석이 다른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뭐 얼마 간다더라. 정말 이대로만 다 간다면은 증권사에서는 증권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집을 차려야죠. 네,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이 레포트들은 12개월치 전망을 기준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이 12개월 내에서의 시간을 좀 더 단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오늘 같이 조금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겠죠. 근데 저는 당분간은 조금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조금 주가가 좀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새벽에 발표된 결과가 정말로 잘 나와서 주가가 좀 더 탄력이 높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7월 들어서 계속 지금 가만히 있는데 한 번 좀 튀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월봉 기준으로 좀 보시면 사실 7, 8월 정도의 조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연초 대비했을 때는 우리가 좀 거침없이 상승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삼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줄기차게 나왔다 보니까 저는 한 번 정도 지금 쉬어가야 될 때가 왔다.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가 단행된 부분에서 봤을 때면은 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 오히려 상대적인 매력이 좀 절감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신고가를 달성했던 종목들은 뭐 이번 주 중에는 한 번 정도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정 이후에 조금 매수를 하실 수 있는 현금 여력을 좀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의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차장님의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뭐 40만 원 말고도 70만 원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일 이 임상 3상 종료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봤을 때도 이 알테오젠의 4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만 원 갈까 안 갈까라고 좀 얘기를 하지만은 물론 이렇게 약간의 좀 거래에 대한 정제에 대한 위험도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은 좀 무시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좀 계단식으로 지금 알테오젠이 40만 원 터치할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작년 그러니까 올해 뭐 2월 달에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10만 원 밑에 있을 때 10만 원 올라갈까? 또 이제 올해 중순에 봤을 때도 20만 원대 있었을 때 30만 원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알테오젠의 이 실적이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이런 알테오젠의 이런 기술력에 대한 글로벌 평가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면서 좀 안 좋은 이슈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증권사에서도 내년이 아니라 이 내후년 2026년 쪽에서의 매출이나 이쪽은 좀 낮게 잡는 우선 이 마일스톤이나 이런 부분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좀 이연이 되면서 낮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알테오젠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선반영되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이 지금 현재 뭐 비컷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라기보다는 어떤 대안주로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몇 안 되죠. 몇 안 되고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CDMO는 CMO 쪽 기업 같은 경우가 이 생물보안법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인해서 이 실적에 가장 잡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게 바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지스, 셀트리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알테오젠처럼 임상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는 기업들은 전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뭐 이체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이 알테오젠 기술력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좀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을 이 신규 어떤 40만 원 생각해서 신규 매수라기보다도 기존의 보유자 영역에서는 저는 40만 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봐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의 변동성에 의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굳이 이 알테오젠을 지금 현재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는 것보다도 지금 40만 원까지 좀 꾸준하게 기다려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제는 보유자의 영역이자 대안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까지 이야기 주셨어요. 그럼 김덕호 대표님 토픽도 들어봐야겠죠. 금리 인하 수혜주로 바이오 종목들이 언급이 계속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지, 만약에 본다면 바이오 종목 중에 볼만한 종목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사실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가 다 금리 인하 수혜를 받겠죠.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약 제품을 만들 때는 이제 석유 가격,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추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인구들의 어떤 이동들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결국은 이제 사람 장사를 하는 게 이제 제약 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제약 부분이 인하를 했을 때 과연 수혜가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꼭 제약 바이오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순환매 자체를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섹터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약 바이오 쪽을 좀 주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제약 바이오 중에서 섹터를 굳이 뽑아라, 뭐 신약 부분이냐 아니면은 제너릭 쪽이냐 어느 부분을 잡냐라면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CDMO 쪽을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이제 미국 하원에서도 이제 이번에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되기 시작했죠. 결국은 이제 상원에서 어떤 판단을 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양당이 모두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의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의 문이 또 한편으로 보면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좁아지는 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좀 틈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그간 미국의 고객사들과의 어떤 연결 관계를 굉장히 좀 잘 만들어 왔던 CDMO 기업들이 한 번 더 주가를 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좋은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죠. 뭐 이전에도 제가 강조드렸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20만 원 선과 이제 18만 원 선 사이를 계속 이제 횡보를 하는 모습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회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변동이 좀 적었던 이 셀트리온을 좀 주목을 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너무 재미없습니다, 좀 답답합니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꼭 셀트리온에 뭐 50%씩 뭐 넣으셔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 대신 우리가 계속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주목을 할 때 이 셀트리온을 일종의 벤치마크처럼 담아두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큰 비중은 아니다 하더라도 항상 이제 우리가 관심 종목 내지는 뭐 바이오 지수와 함께 보셔야 되는 기업으로서 이 셀트리온을 주목하시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토픽 종목들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일 시장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연락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